네, 경금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경금쯤 오니까 거의 이제 중반전으로 후반전으로 들어가네요. 경자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선 경금, 오랜만에 만난 비견, 경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십성들이, 다른 십간들이, 구간인가요? 구간이, 십성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이건 하근충 선생님이 발견하신 대단한 획기적인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주인공 경금을 만나게 됐습니다. 경금은 비견, 비견이기 때문에 영원한 주체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그래서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나름대로 인성, 교육자의 성분, 모성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름대로 배어 있다고 한다면 병화는 나름대로 편관적인 강압적인 요소가 배어 있는 거죠. 저도 병화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좀 강압적인,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도사 같은 거죠. 편인.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경금이 주체가 강해 보이는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하근충 선생님도 그 연결고리를 찾으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체가 상관을 받습니다. 경자일주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인이 식신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기후일주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겠네. 이렇게 그 용어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 말만 들어도 기후일주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죠. 저에게 강의를 보신 분은 알고, 안 보신 분은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비결이 되는 거죠. 정인이 식신을 받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뭔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일간이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단히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정인이 도대체 뭐지? 개수를 정인이라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경금, 비견을 놓고서 생각해 볼 텐데, 이 경금이 자수를 만나게 되면은 상관입니다. 비견이 상관을 만났다는 얘기는 자기를 내보여야 되는데, 자기를 내보이는데 상당히 비중을 두는 성분이 경자일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자, 자수 속에는 개수밖에 없다. 이거 정해진 거라고 본다면, 개수 상관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경자의 상관은 신해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상관인 경우가 4개가 있죠. 을사가 있고, 갑오가 있습니다. 지지의 그 지장 간의 음량이 달라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경자, 이렇게 4개는 일지가 다 상관입니다. 갑오와 을사는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경자 차례가 왔습니다. 경자는 어찌 보면은 상관을 나타남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상관도 있었고, 스스로 잘났다는 상관도 있었습니다. 상관이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일지상관일 경우에. 그런데 경자상관은 어떨까? 우선 당연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옷을 사러 갔다. 보통 다른 이제 상관 성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고 좀 객관적인 중의를 모아보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경자상관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드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크게 남한테 알아달라고 떠버리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왜 그럴까? 상관이 음이라서 그럴까? 일간이 양이고, 아니면 금이 수를 봐서 그럴까? 원래 금수는 어떤 성분입니까? 금수는 목화에 비해서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목화라고 하는 것은 갑오나 을사의 경우에는 상관이 밖으로 표출되는 성분입니다.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경자는 언뜻 봐서 안 보여요. 그런데
꾸밈새에서 빈틈이 없습니다. 항상 몸가짐, 몸매, 외모, 의복 이런 소품까지 확실하게 상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뜻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자상관의 특징이 아닌가. 상관 중에는 제일 조용한 편이네요. 왜 제일 조용할까? 지장간이 단순합니다. 개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들이 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관 그 자체로서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칭찬해주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우월감도 있습니다. 뭔가 긴장하고 뭔가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난 원래 잘났으니까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좀 낙천적인 자기를 믿는 이런 성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잘 안 가겠죠.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가는 이유는 뭐 특별히 자기를 억압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람이 정신병원에를 가게 되죠. 그런 점으로 관찰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경자상관은 언뜻 안 보이는 상관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관찰하시면 크게 오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상관이 아닌가? 확실한 상관입니다. 확실한 상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자부심이나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격려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이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성이나 관성은 칭찬을 들어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식상은 칭찬에 약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있는 성분은 칭찬을 통해서 어찌 보면 당근을 통해서 뭔가를 교류를 하고 관인들은 당근도 좋지만 채찍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해줘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관살들이겠죠. 덮어놓고 다 잘했다고 그러면은 그가 잘했다는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관성분은 좀 다르죠. 조금 과장된 칭찬이라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좀 한번 실험해 보시면은 아마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좀 단순하고 어찌 보면 천진하고 이런 사람에게 국가를 논하고 우주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실적이고 또 어찌 보면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은 표현적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살기는 조금 자신이 능력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하게 되는데 상관은 원래가 남 앞에서 말하는 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사 형태가 좋겠다. 나가서 말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체가 기본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보자 밀고 나가는 그런 배심도 있겠죠. 이러한 면으로다가 이 상관이 뭔가 자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남이 알아주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상관 본색이죠. 상관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잘 못하는 거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경자의 특성이라고 보고 살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자, 상관이 좌우에 어떤 걸 만나면은 그 상황이 좋아지고 또는 나빠질까 하는 점에 대해서 관찰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일지상관은 항상 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재가 있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편재가 좋겠네. 편재가 들어오면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일지상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반면에 정재는 시야가 조금 좁은 편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한 데 신경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 일지상관인 경자는 갑목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을목은 정제에 속하니까 그보다는 좀 못하겠다.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화는 어떤가? 일지상관과 관살의 대립이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정화는 안 되겠습니다.
이 상관만 있는 경우는 주로 재성이 가장 반갑고도 뭐 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편관은 괜찮습니다. 편관은 자기 완성을 시키는 연장을 견인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인내심으로 견디는 겁니다. 인내심으로 견디면은 결과적으로 상관은 그만큼 더 커지고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연구 국리는 잘 안 됩니다. 연구 약합니다. 연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뭔가를 창의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약합니다. 창의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성자로 안 보이죠. 창의성이 약한데 여기다가 식신을 만나게 된다면 창의성도 추가되겠네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자중에 임계가 있는데 혹시 이게 식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신이 된다면 연구도 되고 표현도 되고 다 세트가 돼버리는데 이 자라고 하는 거, 묘라고 하는 거, 유라고 하는 거 여기는 본기만 논하라고 해놨는데 사실 식신이 잘 안 보여요. 국리가 잘 안 됩니다. 그거 한번 국리해봐라 이런 과제물을 주면은 상당히 고민스러워하네요. 그래서 자수 속에는 임수는 논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계수가 물질적인 그런 음수적인 요소를 하다 보니까 임수의 작용은 같이 엉켜붙어서 따로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간에 또는 월간에 임수가 있을 때는 그 임수의 작용이 아마도 일어나서 연구도 되고 표현도 되는 이런 세트가 비로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식상으로 갖추는 세트보다는 상관과 재성으로서 이루어진 세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반면에 뭐 개수는 일제 있으니까 그 가치가 좀 적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별도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관이 또 나오면은 상관이 중복돼 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은근히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던 상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랄까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식신은 가능하지만 상관은 또 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성도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관을 써먹는데 인성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기운이 좀 강화되면은 상관으로 갈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상관도 상관이 강화되기 위해서 인성이 필요할 때는 편인입니다. 왜냐하면 정인은 상관과 싸웁니다. 싸우게 되면은 이 상관이 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정인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관은 상관으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눈치를 보게 되면은 그 상관의 의미는 또 그만치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네. 물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기토가 옆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상관이면서도 늘 상관을 잘 안 드러내려고 한다. 왜? 정인 때문에 그만치 상관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또 상관이 있을 때에는 토가 있는 게 낫겠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항상 생각하시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뭐 금은 있으나 없으나 크게 비중이 없겠습니다. 항상 비급은 크게 논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대체로 목화, 토, 금, 수 뭐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겠네요. 근데 특이한 것은 어째 경금한테는 다 양쪽으로 쓰이고 경자에게는 음쪽은 못 쓰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왜냐? 일지가 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양의 조화다. 조화를 잘 이루면은 일제의 특성을 살린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성분이 있게 되면은 뭔가 좀 편중되거나 뭔가 좀 쓸모없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을 염려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경자가 나름대로 만나는 성분들에 따라서 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목을 만나면 사업 쪽으로 편관 만나면 글쎄 교사, 교육자,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편인 글쎄 이거 전도사라고 그럴까요? 전도사 성분은 꼭 흡상은 아니지만은 그런 대로 뭔가 그런 종교 쪽으로도 강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식신이 나와 있으면은, 이건 강사 쪽으로 봐도 되겠죠? 그냥 그대로 상관이 강화되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정제가 들어오면은, 정제라. 정제는 특별히 드러나진 않고 그냥 그대로 기본적으로 상관을 살려서 그냥 가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대체로 마땅치 않은 성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정인이 들어오면은 상관이 극받아서 이때는 교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극받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숨는다는 걸. 상관이 숨어서 나쁠 거 있나요? 상관 원래 나쁜 성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흉신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집성은 그걸 받으면은 속에 내재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극받으면은 들어앉아서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걸 안 받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걸 받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속에 맺힌다는 것이고 한이 되는 거죠. 한이 된다는 얘기는 언젠가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안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평소에 늘 개를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했더니 개가 말을 잘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식을 물어버렸어요. 적어도 그런 하찮은 동물도 이러한 그 앙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복수하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거 뭐 있으면 그 사람을 바치고 있는 십성은 또 더 말해서 뭐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참 주의할 일이다. 극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미 그걸 받았으면은 그걸 해소할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극이 많은 사주는 한이 많습니다. 당연한 결론이 되겠네요. 좌충우돌 이리저리 음대음 양대양으로 부대끼는 그런 사주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가 살아가면서 늘 부대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 또는 재물에게 가족에게 이리저리 부대끼는 그 과정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참고 있지만 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살고 있어야지. 참는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그것이 터트릴 수도 있다는, 다시 말하면 저장하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 내면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금은 금이기 때문에 금수는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성분들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성분이 아닌 쪽이죠. 목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내장하고 있는 성분이 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언젠가 한번 반발로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음의 성분, 금수 쪽일수록 그걸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적응 잘합니다. 경금이 병화 만나면 적응합니다. 적응은 하는데 언젠가 이것이 뒤바뀔 수도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금과 주변 십성에 대해서 관찰을 해 보셨다면 사주를 2개 보면서 3개 보면서 관찰하도록 하죠. 보자. 무술생, 을묘월, 경자일, 경진실화. 경금이 경자일주가 비견 강화된 걸로 보고 정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치밀한 관리. 치밀한 관리와 표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내가 저녁 삭개 소리 안 합니다. 집안에 동서되는 사람인데 절대로 내가 저녁 삭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제가 딱 붙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상당히 자기 얘기가 푸집니다. 상관 생제가 또 되네요. 뭔가 돈 벌 궁리도 많이 한다고 봐야죠. 이러한 경우에 상관이 극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극받은 유정하다고 봐야 되겠죠. 진토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적어도 인내심이 있는가? 인내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내심 약하다. 국리는
약하다. 또 수용성, 귀가 잘 뚫려 있나요? 인성이 멀다는 얘기죠. 수용성도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사회에 할 일 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형님 회사에서 오랫동안 관리자를 했습니다. 관리는 잘할까요? 잘하죠. 정제 관리하는 성분입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적성을 파악해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네요. 그래서 관리하는 능력으로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주업을 삼고 있고, 근래에는 공사판에 한밭집을 하고 있는데, 한밭집 아시죠? 인부들 밥 해주는 한반가요? 한반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렇거나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좀 따분하겠네요. 네, 그렇지만 운에 따라서 마땅치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 들어오면 이제 정제가 보이니까 해볼 수 있겠다. 이래 관찰하면 되겠는데, 뭔가 베풀음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이렇게 보겠네. 기분에 따라서 쓰는 것도 매우 그렇지 않다. 아주 치밀하다. 아주 이성적이다. 함부로 뭔가 이렇게 지출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술이나 또 만땅 되면은 어떨런지. 보통은 아주 이성적으로 차가운 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좀 어눌합니다. 어슬퍼 보입니다. 언뜻 보면은.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도 토국수가 돼 있지 않는가 싶네요. 상관이 그걸 조금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표현력이 어눌한 것 같습니다만은 가만히 뜯어보면은 낭비가 없어요. 예, 그러한 면을 보면서 이 경자가 정제를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좋고 싫은 것도 나름대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관살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참고 새기는 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훈계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훈계 금물이다. 그냥 쳐다만 보면은 별 탈이 없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일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관찰하면 되겠고요. 신유생을 하나 놓고 보죠. 신유의 신축의 경자의 병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경자인가? 겁재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겠습니다. 같은 금이니까 성격상으로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편관이 있네요. 이 상관은 편관을 통해서 단련받아서 상관으로 밖으로 내보여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편관이 없는 경우와는 좀 다르겠죠?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저건 진시고 요거는 술시군요. 자, 병화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이 사람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아시죠? 선생님이 되기 위한 무슨 선생님이냐면은 중고 선생인데 임용고시라는 게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어학을 했다는 것은 상관과 연결되고 교육 관련해서 간다는 것은 병화와 연관이 돼 있죠.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래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묘하게 이래 또 본인이 찾아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통역을 부탁을 해봤는데 두어 차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상관에는 뜻 안 보입니다. 언뜻 안 보입니다. 극받았네요. 이리저리.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적응을 해 나갑니다. 뭔가 음식에 대해서도 먹어보지 뭐 이렇게 좀 당하면은 해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 저 편관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자를 꿈꾸고 있는데 꿈이 아니죠. 뭐 현실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미 전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편관이 아마 암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암기력으로 말하면 좋겠네. 그래서 아마 시험 성적도 제법 그래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일할 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새해 준비하고 있는데 새해 신수까지 봐줘버릴까요? 이쁜 사람은 좀 봐줘도 괜찮습니다. 새해는 병술년, 병술년이 돼버렸네. 공부 되겠습니까? 되죠. 암기가 되죠. 직관력도 살아나겠습니다.
사주는 제법 강한 사주라고 봐야 되겠네. 강한 사주는 상관을 쓸 것이냐, 편관 쓸 것이냐. 편관 써야죠. 편관이 반갑습니다. 좀 지지가 좀 습하잖아요. 화가 용신일 때 병술년에는 공명을 이룬다. 관살이니까 공명. 그러면은 합격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격인지 아닌지 게시판으로 누가 물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참한 아가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정관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은 1시간 늦게 나가지고 병술 정해 정관이 붙어 있으면은 조금 달라지죠. 그때는 따지고 대항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음양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거. 원래 세상 이치는 음양법입니다. 아무리 섞어놔도 음은 양은 양입니다. 남녀는 남녀인 거죠. 연령 차이가 나든 안 나든 학력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음양의 우선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십성의 색깔이 있지만 음양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노선입니다. 상관과 편관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이 상관도 편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응하려고 합니다. 적응하지 않으면은 이런 학교 선생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안정적인 이런 어떤 체제에 들어가서 편관적인 데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강한데 우연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컨닝하고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고 임상한 그 바탕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려보는데 사실은 그대로 부합이 되는 현상이 꽤 많네요. 아마 슬슬 도사가 되가나 싶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인, 갑술, 경자, 이모. 이 경우에는 편관이 안 보입니다. 대신에 식신이 떴네요. 식신이 떴고 편제가 있습니다. 이 편제와 식신은 이렇게 뭔가 조직에 들어가서 교육자로서 하는 것보다는 유통, 편관, 편제 유통, 또 임수, 강사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적어도 교육자 학교에 가서 선생님 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고 중국어 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상식도 풍부합니다. 원래 이 식신은 어설프게 알지는 않습니다. 풍부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멋쟁입니다. 언제든지 흐트러짐 없는 그 모습은 관살이 아니라 상관입니다. 다만 내 잘 꾸몄다고 알아달라고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알아주면 좋아하는 그런 경자일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겠는데 현재는 그래 이제 어떤 이런 관리하는 직종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걸로 최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뭔가 경자지만은 다 각각 그 모양이 색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일지상관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신의 적어도 3개까지 이해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각각 상당히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으셨다면 설명을 잘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